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이걸 딴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이게 변이죠. UK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거의 이제 종입니다. 이게 이제 델타 변이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예요. 기존에 있던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하락하고 있고, 뭐가 주를 이루고 있죠? 델타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죠. 이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다시 프란치스코님. RNA이기 때문에, 한가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포르투갈이나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미국은 다행히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신자들 많은데요. 결국에는 델타가 아마도 이제 주종으로 이루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죠. 요 다음 프로젝트를, 앞에 프로젝트. 네. 좀 쉬우고 제가 다 갈게요. 자, 이제 이게 그 변이를 이야기하려면은 진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바이러스 진화론자들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바이러스와 인간은요, 항상 같이 공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공진화. coevolution. 같이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나가지 않고, 급속도로 이제 막는 역할을 하면은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우리 수사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박멸하거나 퇴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진화론자들은 박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멸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천연두는 그러면 어떻게 신부님 박멸됐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천연두는 아까 무슨 바이러스였죠? DNA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추고 난 뒤에 갖다 때려버리면요, 절대로 뭐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지. 물론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백신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이가 발생하는 율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는 거의 불가능해요. 모든 RNA 바이러스, 지금 문제 일으키는 게 다 RNA 바이러스들이고, 인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RNA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HIV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다 무슨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거든. 자, 그런데요, 진화를 하게 되면은, 다음 프로젝트. 자, 위에 것을 다 지울게요. 자,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한글로 된, 이건 한글로 그림을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건데, 자, 얘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죠? 오늘 이것만 설명드리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사자고, 얘가 이제 이거 뭐 사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사슴이라고 할게요. 사자고 사슴. 자,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슴을 잡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더? 그렇지, 이렇게 이게 빨라야 돼. 점점 빨라야 돼. 그러니까 빠른 놈일수록 어떻게 돼요? 장점이잖아. 그치? 빠른 놈일수록 더 많이 얘네들을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빠르게 이제 진화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느린 놈이지, 느린 놈. 어떤 사자들은 빠를 거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에 마비가 온 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라지겠죠. 맞아요. 이게 이제 자연 선택된다는 얘기죠. 그 진화론 중에 이제 자연 선택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점 빠르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리가 저는 사자들은 못 먹기 때문에 죽어 나갈 것이고, 빠른 놈만 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점점 그러니까 백신의 개발이 점점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바이러스를 따라잡고 바이러스가 퇴치가 가능하다라고 많은 신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바로 공진화 이론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자, 얘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네들은 나 잡아먹으셔 하고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일 뒤에 다리에 근육 없는 놈들은 잡아먹히겠지. 하지만 이 제일 앞에 있는 놈들, 이런 놈들 있죠. 제일 근육이 있는 놈들은 얘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네들도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더 빠르게 진화가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백신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백신을 계속 개발해서 쫓으면 쫓을수록 어때요? 바이러스는 더 많은 변이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를 굉장히 깨는 거죠. 재밌죠?
사실 백신이라는 게 하느님이 주신 섭리를 사실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톨릭에서는 백신 그거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되네요. 아니지요. 자, 만약에 그럼 백신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윤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죠? 기저질환자, 저같이 병이 있는 기저질환자,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백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쉽게 잡아 그러니까 잡아 못 먹는 사람들,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처럼 다리가 저린 사자는 가만 놔둬도 되는가? 아니지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얘네들도 치료해서 먹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추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춰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자연 섭리를 깨면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안고 가야 될 문제죠. 이해되세요? 설명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논리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백신을 저희는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미국도 백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백신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아마 이제 그 변이는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더 걸릴수록 변이는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루트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신부님, 그러면은 백신 맞추지 말지 맞추지 말고 이런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했죠. 왜? 저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들은 이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요, 이게 굉장히 그 이론적인 내용이잖아, 그치?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사용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 자연 면역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집단 면역이 되도록 하자라고 했던 나라가 인도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인도는 잘 모르겠고, 초창기에 백신이 안 나왔을 때 북유럽이 이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표적인 나라 어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웨덴이 이제 스웨덴이 그 당시에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자연 면역 방법을 써서 집단 면역 시키자고 했습니다. 자연 면역. 이 자연 면역은 또 뭐가 있을까? 인공 면역이 있어요. 이거 둘 다 해가지고 뭘 하자, 집단 면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자연 면역은요, 말 그대로 백신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 프란치스코님. 그냥 백신 맞추지 말고 걸릴 놈 걸리고 걸리지 말 놈 걸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게 이 자연 면역으로, 이 스웨덴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방법을 썼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서 집단 면역 한 게 아니라고 지금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역학자들이 봐서는 100% 이 자연 면역을 해서 이 집단 면역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인공 면역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이제 이거 안 되고 이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연 면역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같은 그 백신을 해서 맞춰서 그 면역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학자들이 알았어요. 알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뭐였죠? 이 백신이 개발되기 이미 전이었거든.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거든. 근데 백신은 또 빨리 나올 것 같지 않고, 그건 방법이 몇 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스웨덴이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했더니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스웨덴에. 나이 많으신 노인네들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처음에, 야, 마스크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희끼리 막 다 놀아. 절대로 이제 국가에서 통제 안 한다. 그 다음에 다 노세요. 이렇게 놀고 좋네. 우리는 막 그때 어떻게 코로나 그때 막 대구 울산인가 어디 터졌잖아요. 그렇죠? 대구에 터졌죠. 터져가 난리 뻐꾸기를 치고 있을 때 놀아 괜찮아.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을 막 다 개방하고 그냥 다 카페테리아 가서 다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문제가 뭐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2, 3개월인가 하다가 방역해야 이거 아니다. 방역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걸리고 보자 작전이었어요. 그거를 폈는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무모한 근데 그 북유럽 같은 나라는 그 역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역학 부분에서 선진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스웨덴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분의 1입니다. 그리고 25분의 1일 뿐만 아니라 어떻죠? 나라도 우리 나라보다 4배인가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밀집도가 어때요? 굉장히 낮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기침 딱 하면은 100명이 걸릴 거, 얘네들은 워낙 사람 간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기침 한번 딱 하면 한 명밖에 걸리지 않은,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연 면역은. 그리고 두 번째는 스웨덴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유럽 중에 뭐 유럽 전체 국가 중에 의료 시스템이 제일 좋은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해도 자기네들은 커버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고 했거든. 근데 1만 명 더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뭐 다른 다른 뭐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제 반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나 진화 바이러스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 아마도 독감 형태의 아주 간단한 바이러스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때요? 걸리면 그냥 막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초기 때만 해도요, 거의 이 사망률이 뭐 3%인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0.2%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10배 더 이상 떨어진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을 최대한,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바이러스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그럼 바이러스가 공장에 들어가서 자기 새끼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다 망가뜨리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공장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그렇지, 딩동댕. 망가뜨리지 않고 최대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걸 바이러스가 알아요. 근데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바이러스가 뭐 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모르시는 또 얼굴을 또 표정이 또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명이 지구상에 이 세 명만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래서 약간의 기침하고 뭐 콧물만 찍찍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자, 얘는 뭐 엄청나게 기침을 많이 하는 엄청나게 많이 한 중간 정도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얘는 그냥 막 거의 죽을 지경이야. 조금만 있으면 한 시간만 있으면 죽을 지경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서 이게 시간이라고 하죠. 세대가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는 제너레이션이죠.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약한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다. 그럼 어때요? 밖에 돌아다니는데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약간 기침을 하겠지. 그러면 약간 기침만 해도 상대방은 뭐야? 쟤 뭐 감기 걸렸지.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커버할 수 있지.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지.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때? 막 퍼뜨리고 다닐 거야, 밖에 가서. 그렇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엄청 많이 치겠죠. 그러면 얘 새끼들이 또 새끼들 다 치고. 이해돼요? 자, 얘 중간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몸이 막 더 힘들어져. 그럼 어때? 하루 이틀 다니다가 힘들어지니까 쉬니까 어때?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어때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나 코로나 검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 그거 가잖아.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 딱 받았다면 확진됐으면 때 연락이 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활동 안 하겠지, 그렇죠? 물론 활동하기 전에 몇몇은 감염이 됐겠지. 하지만 이제 어떨 때부터는 어때? 이 사람들은 요 뒤에는 만날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왜? 이제 이때부터 자가격리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이 사람은 좀 곧 있으면 죽으면 어때? 밖에도 못 나오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 골방에 그냥
저희처럼 고독사, 우리 수사님, 이제 신부님들은 항상 다 다른 방에 가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매일 확인을 하거든요. 고독사 할 위험이 굉장히 많으면 와이프도 없지. 이러니까 고독사 할 위험성이 굉장히 고위험군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퍼뜨릴 수 있어 없어? 퍼뜨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죽어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제너레이션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로 남는 바이러스는 어떤 변이? 그 이쪽 변이죠. 이게 바로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쉽게 설명하지? 나 기도하다가 이거 떠올랐잖아. 요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는 안 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떠올라. 나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이런 강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주님께서 물론 이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데스타도 나올 거면 람다도 나올 거면 쭉 나올 건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거 죽어나가는 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죽어나가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치사율, 그래. 이 치사율은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만 반대로 뭔 올라갈까? 그렇지! 감염률, 전파율. 우리가 전파율이라고 하는데, 이 역학 용어는 전파율이라고 합니다. 전파율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제일 최초로 나왔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율이 1600, 얼마더라? 1260배나 높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침 한번 콜록하면 이거 한 명만 감염시킬 거를 지금은 어때요? 기침 한번 콜록하면 누가 몇 명이 감염돼? 1260명이 감염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조금 이제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치사율은 어때? 점점 지금 근데 뭐 어디에서 뭐 치사율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감염돼서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치사율이 있기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치사율은 점점 그러니까 걸린 사람 비율로 했을 때 치사율은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치사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초기에는 그 바이러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무슨 병으로 제일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초기에는 폐렴으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얘네들이 폐와 페포 그러니까 평활근 세포인데 제가 다음으로 넘겨 평활근 세포. 이 페포와 이 기관지에 있는 이 평활근 세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는요 이 세포를 쓰는데 저도 이 세포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읽지도 못하겠어. 제가 논문도 써놓고서 읽지도 못해. 베이즐 에피티리알 셀인데요. 이거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A549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썼는데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얘를 다 건드렸어요. 보통 이 하기도라고 하죠. 상기도가 있고 하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기도 중에 이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폐랑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폐나 기관지에 직격탄을 맞으면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사람들 많이 죽였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사람들 많이 죽였던 바이러스는 어때요? 자기한테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같이 죽으면서 지네들도 같이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전파를 할 수가 없어. 왜? 병원에서 딱 막아버리는데 음압병동이나 이런 데 딱 막아버리는데 지가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하기도가 아닌 상기도, 예를 들어서 뭐 콧물이나 뭐 목감기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어때? 이거는 뭐 병원에 알아 누울 만큼의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사람 만나고 댕기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그냥 이야기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가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주종으로 이을 수밖에. 그래서 지금은요 이 델타 바이러스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냉방병 같은 거예요. 콧물이 흐르거나 기침이 나거나 오한이 막 우실우실 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델타 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냉방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요 바로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델타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이제 이거 보통 이제 이 세포가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들어오게 거의 끝날 시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도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 되죠.
아이고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벌써 이게 저기 바이러스 구조 그 바이러스까지는 오늘 다 끝내놓고 갈게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 때는 저 본격적으로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백신 지금 맞고 있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드려요. 이것만 하고 이제 제가 끝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바이러스는요, 환자를 완전히 쓰러뜨려 높게 하는 대신에 활동이 가능하도록 두어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득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저기 한번 볼까요? 논문이 아마 그 뒤에 있나? 죄송. 앞쪽. 아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 공지나 이론을 제가 철학 논문 쓸 때 이제 공지나 이론을 철학 논집이라는 그 저널에다가 제가 냈는데 그때 이제 이 공지나 이론을 다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종 이상의 생물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지어서 같이 진화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한 종이 진화하면 관련된 다른 종도 도태되는 것이 뭐죠? 아니랍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절대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수 있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진화하기 때문에.